네, 정명수의 머니인사이트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다니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흐름을 통해서 주식시장 또 전망하고요. 갈 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14일 목요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일본도 금융정책회의를 하고 우리는 14일 목요일 날 금통위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주변국 상황, 글로벌 금융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제 엔저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또 중국이 어떤 경기가 가속도를 내는 모습도 보이고요. 미국의 거시 경제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연초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꼬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금통위 회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나오는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성장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3.25%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과 10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서 현재 2.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3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엔저 공세가 강화되면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되겠죠. 네. 사실 금리는 이제 각국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 금리가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제로 금리 수준으로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좀 안 내렸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워낙 강세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래 금통위의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쓰이는 카드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원화절상이 이제 진행되는 어떤 요인 중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이제 금통위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원래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를 먼저 반영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3개월간 채권 금리가 동결 상태, 기준금리가 동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약간 밑돌거나 하루짜리 콜금리가 만기 3년짜리 이제 국채 수익률보다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금통위가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시장 내부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먼저 떨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가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 자극을 위해서라도 더 낮은 금리가 요구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과 관련된 금리 결정. 이게 이제 금통위가 가장 먼저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금융통합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의사록을 공개하는데 지난달 말에 그 의사록 공개한 결과를 보더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네, 금통위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네. 그중에 한 분이 금리 결정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에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어려운 국면을 이제 통과하고 점점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금통위원 중 한 분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건데요. 이 부분은 경기 판단을 놓고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회의에서 이런 금통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가능성은 많이 높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거든요. 새로 출범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의 경기 상황을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다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데요. 금통위,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행정부와 달리 어떤 독립된 정책 기능을 갖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그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할 그런 개연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엔저 정책을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이거든요. 네.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금융통합위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면 어찌 보면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채권시장 같은 경우 먼저 금리가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실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낮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빠르면은 뭐 4, 5월 중에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금통위가 고려할 이런 금리 인하의 세 번째 요소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환경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집권 초기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가계부채하고 또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부동산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KDI가 주택시장하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그 보고서를 내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9%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낮게 혹은 더 현재 수준보다 더 낮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고 가줘야 가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도 어떤 금리를 좀 낮춰야 한다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을 거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뭐냐 이런 걸 좀 제대로 보고 네.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라 이런 압력들이 아마 주어질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국가든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능하면 뭐 사용하지 않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 인하 카드를 아끼고 있는 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이 경제 돌파구의 압력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달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중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내린다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되나요? 금리 인하 혹은 당분간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런 어떤 기대와 전망 같은 게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일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 있어야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선반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 살리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뭐 주식 혹은 부동산 쪽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하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험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강화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 주변의 자금 흐름을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또 선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걸 계기로 이제 진짜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새 정부든 어떤 정부든 뭐 한국은행이든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구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경기 어떤 상승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된다면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는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머니인사이트 금융통화위원회 어떻게 될지 결과와 함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살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